안녕하세요. 좋은 직장 문화를 만들어가는 정태우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는데 회사가 이렇게 통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냐면은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안 됨, 해당 없음, 딱 이 한 줄만 통보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지, 뭘 근거로 판단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보니 신고를 하신 분이든 신고를 당하신 분이든 좀 답답한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죠. 신고를 하신 분 입장에서는 내가 제출한 자료를 본 게 맞나? 가해자 말만 듣고 판단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 들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설명이 없다 보니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막막함을 느낄 수밖에는 없습니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은 회사가 신고를 받고 어떻게 조치 결과를 통보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통보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은 회사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하죠. 그리고 신고 내용과 조사 결과에 비추어서 근로장소의 변경이라든지 분리조치라든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사를 했다는 형식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조사 절차가 공정했는지, 그리고 조사가 충분했는지, 그리고 결과를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했는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개정하면서 회사 자체 조사 결과와 판단 근거를 신고인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직장 내 괴롭힘은 같은 말과 행동이라도 맥락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가 일을 왜 이렇게 하냐? 라고 말을 했다고 합시다. 이 말만 놓고 보면 그냥 업무 지적일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 직원 앞에서 또 모욕적인 말을 하고, 업무에서도 배제하고, 퇴사암시도 하고, 이렇게 했다면은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결론을 낼 때 최소한 이런 부분은 설명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조치 결과, 조사 결과를 통보할 때 어떻게 통보하면 될까요? 첫 번째는 어떤 사실을 인정했는지입니다. 신고인이 주장하는 사실과 피신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회사는 어떤 사실은 인정했고 어떤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는지 구분해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어떠한 자료를 근거로 판단했는지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게시되면 녹취록, 카카오톡, 이메일, 업무 메신저 같은 다양한 증거가 제출되기 때문에 회사는 어떤 증거를 검토했는지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는지를 요건에 비추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장에서의 업무상 지위나 관계 우위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지시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해야 하고, 또 그 지시를 결과로 근무 환경이 악화되었다든지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초래했어야 하는 요건이 있어야 하는 거죠.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어떤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피신고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피신고인의 입장에서도 어떤 사실이 인정됐는지, 어떤 증거가 검토됐는지, 또 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인정했는지를 설명이 있어야 자신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을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조사 결과를 설명하는 것은 피해자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공정한 조사 절차 자체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있었는데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안 됨 이 한마디만 있는 통지서를 받았다고 한다면 조사 결과서나 판단 근거, 상세한 판단 근거를 한번 요청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여러분들께서 전문가를 찾아간다 하시더라도 좀 충분하고 실질적인 상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막상 소송이 시작되어야 좀 나타나는, 현출되는
그런 현실이 좀 있기는 합니다. 소송이 개시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왜 자신이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 재판부에 설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사자분이 요청했을 때는 그 보내드린 거 그게 답니다. 공문에 나와 있는 거 그게 다예요. 이렇게 하고 말아버리는 경우가 좀 많죠.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도 좀 생각해 보실 부분이 조사 결과를 그렇게 통지하면 불필요한 소송을 좀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을 하게 되는 많은 이유가 내가 납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사 결과를 받았는데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아직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절차가 완전히 자리 잡지 않았다 보니 이런 통지나 절차를 좀 대충대충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이익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간편하게 절차를 마칠 수 있는 건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절차를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회사 입장에서 조사 결과를 통지하는 거 별거 없습니다. 어떤 사실을 인정했는지, 그리고 어떤 증거를 검토했는지, 그리고 어떤 요건에 해당해서 또는 해당하지 않아서 그렇게 판단했는지를 간략하게나마 설명해 주시는 게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